이런 식으로. 좀 감이 오시나요? 아니면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는 모든 분들이 천연모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인조모로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항상 붓끝 뾰족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관해 주시고, 자, 인조모로 다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색은 쓰지 않고 빨간색으로만 할 거예요. 다시 붓을 닦아서 물감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밑색을 깔고 거기에 어두운 색을 올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해도 되는데, 혹시나 나는 뭐 노을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지 그러실 때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물감 묻히셨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진한 색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붓에 들어있는 물감을 좀 닦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붓을 닦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된 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해외 유튜버 분들이 가끔 뭐 재미삼아 올리시는 건지는 다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붓에 묻히셔서 이 도안 전체에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투명해서 잘 발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물이 마르기 전에 아까 만들어준 물감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번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만 둬도 사실 천천히 번져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붓을 닦으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딸기 그림 하나가 남았는데 요거는 응용 한번 가볼까요? 투톤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 딸기가 익어갈 쯤에는 약간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주황색을 조금 만든 다음에 주황색을 먼저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묻어있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아까 만들어 놨던 빨간색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특히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색을 올린 상태에서도 색상 혼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이 색이랑 이쪽이랑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색상을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먹음직스러운 딸기 색깔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녹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이거 물 색깔 지저분해진 거 보이세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붓을 색깔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 집어넣지 않고 저는 이렇게 꼭 여기 닦고 이렇게 흡수시킨 다음에 물을 헹궈 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물이 이거보다는 더 깨끗해요. 항상. 요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코인 티슈인데, 이런 식으로 물을 먼저 빨아 들여 놓은 다음에 붓을 헹구시면
이 헹구는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초록색 계속 해볼게요. 이 팔레트에도 이렇게 조색,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채색을 하는 도중에 여기가 계속 말라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어느 정도는 좀 타가면서 농도를 봐주셔야 돼요. 네, 지금도 아까 제가 붓 띄는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발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네, 지금 보이시죠? 여기 물감이 모여서 진해지는 거, 잎사귀나 뭐 이런 거 칠하실 때는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잎사귀도 이런 줄기 쪽 부분이 좀 더 진하잖아요, 색깔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전체 밑색을 깔아준 다음에 어두운 부분으로 붓을 몰아놓고 떼시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나뭇잎은 위에 딸기처럼 좀 더 그라데이션을 넣어 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밑색을 이렇게 깔아주고, 네, 계속 강조 드리지만 이거는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익숙해지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좀 삐져나가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 삐져나간다고 되게 정성스럽게 색칠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벌써 말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따 나중에 나뭇잎 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통 한 톤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라데이션은 끝나요.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참고해서 그 다음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저는 혼색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단색을 쓰진 않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색이랑 어떤 색을 섞어서 쓰면 더 좋은지, 잘 어울리는지 그런 거 좀 설명 좀 더 드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단색으로 그림을 잘 안 그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한 톤으로만 있는 게. 그래서 요 나뭇잎은 투톤으로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수채화도 그렇지만 보통 물을 사용하는 그림은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을 많이 써요. 지금은 좀 더 연한 녹색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칠해 주신 다음에, 전부 다 칠해 주셔도 상관없고 햇빛이 이쪽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쪽이 더 밝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연한 녹색을 사용해 주시고요. 반대편에는 어두운 녹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채색을 해준 다음에 이제 붓이 좀 건조해졌잖아요. 이 상태로 연두색 만들었던 팔레트에다 붓을 이렇게 짓이겨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연한 녹색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낙엽 같은 경우에는 한창 뭐 푸릇푸릇한 계절에는 연두색이랑 뭐 녹색이 있는 나뭇잎이 많겠지만,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갈색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낙엽 느낌이 또 물씬 나거든요. 네, 응용은 무궁무진하니까 연습해 보시면서 이런저런 색깔 많이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뭇잎 그라데이션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한 색을 다 깔아놓고 진한 색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아까 너무 투명해서 눈에 잘 안 보여서 이번에는 아주 연하게 녹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칠해주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진한 녹색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톡톡톡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그 딸기 투톤으로 했을 때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는 너무 연하고 이쪽은 또 너무 진해서 이게 나뭇잎 한 장이라고 하기에는 명암이 좀 극명하게 갈리죠. 이럴 때는 붓을 한번 닦아내고 조금 연한 녹색을 만들어서 중간 톤을 좀 칠해줄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바로 물에 담갔다가 여기다 올리시면 물이 너무 흥건해져서 한강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닦아내 주시고, 네, 이렇게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죠. 네, 그 다음에 닦아주시고, 자, 우리 아까 이 딸기 그려놨던 게 다 말랐어요. 이게 만약에 뭐 단순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한 번 색을 올려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묘사를 하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색을 올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꼭 바짝 마른 다음에 색을 올리셔야지, 만약에 좀 덜 말랐는데 색을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다 말랐고요. 여기 거의 다 말랐고 여기는 아직 흥건하고 여기 마르고 있거든요. 근데 나 빨리 너무 빨리 이거 묘사를 해보고 싶어. 그림을 올리고 싶어. 그래서 다른 색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 줄기를 그려주고 싶은데 이 덜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줄기는 좀 이렇게 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번지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면 다 그려놓은 그림 망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바짝 마른 다음에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딸기를 그렸으니까 딸기 씨도 한번 그려볼게요. 딸기를 그리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밝은 부분을 좀 씨 같은 거나 반사되는 부분을 좀 놔두고 채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을 다 올려준 다음에 그냥 씨만 이렇게 톡톡톡 그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좀 더 간단하게 씨만 올려줘 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딸기 씨는 되게 대각선으로 규칙적으로 나 있어요. 이거 처음 설명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그리실 때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선으로 씨를 찍어 주시면 어색하지 않게 찍히실 거예요. 이렇게 막 찍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했으니까 여기도 그리고 해줘 볼게요. 보통 딸기씨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채색을 하고 씨를 찍어주는 방법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암 반사광을 남기고 채색하는 부분일 때는 이런 씨 부분까지 좀 남기고 채색을 한 다음에 딸기씨는 노랗게 이렇게 색을 올려주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귀엽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채색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 귀엽게 잘 나왔죠? 여기에다가 그냥 두면은 좀 아쉬우니까 아까 사용했던 녹색으로 이게 혼색을 하는 이유는 색이 좀 더 풍성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아까 이거 칠했던 요 색깔이랑 청록색 같은 거를 좀 섞어줬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혼색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좀 보세요. 같은 녹색이나 청록 계열인데 이 색보다는 이 색이 좀 더 뭔가 풍부해 보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혼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마른 다음에는 네, 이렇게 나뭇가지도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딸기 이파리까지 그려봤습니다. 네, 귀여운 딸기 일러스트가 완성이 됐죠. 네, 오늘은 이런 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뭐 앞으로 나는 이런 게 더 알고 싶어요, 이런 거 설명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이 게시물이 있는 포스팅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다음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집에서 오늘부터 수채화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다른 테크닉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